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활용은 중3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우선 2차 함수의 활용 단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했던 2차 함수의 그래프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맨 처음으로 2차 함수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한 번에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y는 ax제곱 형태의 그래프부터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a의 부호에 따라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블록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에 따라서 a의 절대값이 크면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지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평행이동을 했었지요. 평행이동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하였는데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했을 때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x축 방향 평행이동으로 a의 x-p의 제곱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y축 방향으로 q만큼 올린 것이 y축 방향의 평행이동한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하여 y는 a의 x-p 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이때 꼭지점은 0,0에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0,q가 되었고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p,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것들을 다시 합쳐서 x축과 y축 모두 평행이동을 하여 y는 ax-p 제곱 더하기 q의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여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꼭지점은 0,0에서 p, q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일반적인 2차 함수란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위에서 보았던 y는 a의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형태의 그래프를 식을 전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을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2apx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q가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a는 그대로 두고 뒤에 1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2ap를 b로 그리고 뒤에 상수항인 ap제곱 더하기 q를 c로 바꾸게 되면 이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에는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을 전개를 한 후에 단순화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분석을 할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을 평행이동한 형태로 변형을 하면 우리가 분석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것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를 할 때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우선은 2차 항과 1차 항을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수항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항의 개수의 반띵의 제곱인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더하고요. 이상한 걸 아무렇게나 막 더하면 안 되므로 원 상태의 식과 똑같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1차 그 반띵의 제곱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묶기 위해서 불필요한 얘는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앞에 a가 있으므로 이 a를 곱해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의 x제곱
a분의 b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만 괄호 안에 남게 되고요. 얘는 4a제곱분의 b제곱이고 앞에 a를 붙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로 이렇게 괄호 밖에 있는 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a는 그대로 있고요. 괄호 안에는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으로 묶이고 뒤에 붙은 항들은 통분을 해주게 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봤었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후에 요긴하게 쓸 때가 있으니 우선은 이렇게 기억만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요 식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a는 그대로 a가 있으니 내버려 두고 괄호 안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는 x-p이므로 얘랑 x 더하기 2a분의 b랑 비교를 하게 되면 p에 해당하는 역할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q에 해당하는 역할은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라는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x에다가 0을 넣어서 y절편을 구할 수 있는데요. y절편이 0,c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유도를 해낼 수 있으므로 외우지 말고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과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y절편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A, B, C, 즉 2차 함수의 개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아까와 같이 이렇게 묶어보고요.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 축의 방정식이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이절편이 0,c가 된다는 것까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a의 부호를 볼 텐데요. a의 부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지요. 두 번째로는 b의 부호를 볼 텐데요. b는 완전제곱식으로 묶었을 때 혼자 존재하지 않고 꼭 A 또는 C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B의 부호를 볼 때는 A까지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B의 부호를 유출을 할 수 있는데요. A와 B가 같은 부호이면 즉 AB가 0보다 크게 되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것이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축이 Y축 왼쪽에 존재하게 되고요. AB가 부호가 다르게 되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B의 부호를 보았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B의 부호를 확인을 할 때는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축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보면서 B의 부호를 판단하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의 부호를 볼 텐데요. C는 Y절편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이 X축의 위쪽에 있으면 C가 0보다 크고요. X축의 아래에 있으면 C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C가 0이 되게 되면 원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개수들의 의미와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주어지고 그리고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2차 함수의 식을 y는 a의 x-p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로 놓고요. 여기서 p와 q는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a만 결정하면 되죠. 이 다른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여서 a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마찬가지로 a의 x-p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로 식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 2차 함수가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인 a와 q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므로 연립하면 a와 q 값을 각각 구하여서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2차 함수의 식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에처럼 이렇게 식을 놓아버리면 여기 p제곱이 들어가기도 하고 a와 p가 곱해진 형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세 점을 대입하여서 연립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용을 해서 연립을 하여서 A, B, C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점은 주로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절편과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가 되겠는데요.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축과 만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2개짜리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인수분해 형태로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서는 상수가 되고 다른 한 점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른 한 점을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하게 됩니다. 4번의 경우는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럼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y는 fx 2차 함수식이 있고 이 함수식은 식으로만 보면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의 이름을 따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 즉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는 직선을 배웠으므로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차 함수는 포물선이라고 하였는데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지요. 포물선의 방정식의 자세한 내용은 이후 고등 과정의 기하 과목에서 배우게 되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우리는 우선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고 어떤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임의로 a가 0보다 크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래와 같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포물선이 되고 그리고 x축과의 관계만 살짝 보면 x축 과 만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만나지 않을 때는 근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정식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방정식에 근이 없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겠고요. 한 번 만날 때는, 즉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 되고 두 번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했었던 완전제곱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y는 a의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요.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아까 판별식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이제 판별식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의 방정식에 관계된 것이라 축은 좌우로 이동한 것 빼고 축은 위아래로 이동을 할 때는 축 자체는 가만히 있게 되어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a가 0보다 컸으므로 얘를 이제 q라고 하면 q가 0보다 작게 되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아래에 내려와 있게 되겠죠. 그런데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끝없이 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x축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이 된다면 분자가 0이 되어서 q 자체가 0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겠죠. 그래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하게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 전체 부호가 양수가 되므로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게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한 것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연결을 지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지점인 x절편이 근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2차 함수의 관점에서 확인을 해보고 근의 공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축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므로 우리가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근의 공식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 지점과의 거리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t가 되겠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던 원래 2차 방정식의 식을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t, 즉 x 더하기 2a분의 b 더하기 t x 더하기 2a분의 b 빼기 t,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at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얘가 c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a와 b와 c를 알고 있고 t만 구하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at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t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통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 있는 t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보면 이게 지금 t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을 마이너스 2a분의 b 관점에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로 생각을 하여서 x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통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7은 0이라는 형태의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라면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하여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을 활용을 하여서 1 더하기 7을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근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하여 한 방에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근의 공식을 유도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근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1차항의 계수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t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곱한 마이너스 1 플러스 t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곱한 결과가 즉 1 마이너스 t 제곱이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부터 t제곱이 8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사실을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얘가 간단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숫자가 크고 복잡해지면 이 방식도 매우 효율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이 된다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a가 1인 경우를 가정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4x-5 같은 경우는 앞에 a가 3이 되고 3을 모두 나눠서 1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식 또는 이식에서 근해 공식을 적용을 할 때도 꽤나 복잡할 텐데요. 이식에서도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t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인 9분의 4 마이너스 t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므로 t제곱은 9분의 19가 되겠고요.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9가 되어서 x를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함수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근해 공식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유도를 해보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까지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로써 3학년 1학기 부분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는데요. 3학년 1학기 부분은 이후에 고등수학의 1학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고등수학의 1학기 부분은 또 이후에 고등수학 2학년의 수학 1 및 수학 2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기초가 되는 이 부분을 꼭 정복하여 수학을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